속지 않는 삶의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가구 배치가 생기 흐름을 좌우하고 부드럽게 흘러야 거주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생활 공간에서는 최종적으로 좋은 생기가 부드럽게 흘러가야 거주자의 인기를 안정시켜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거주자의 부드러운 인기는 결국 좋은 기운으로 연결되므로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공간의 생기 활용 핵심은 먼저 좋은 생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생기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때론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동하면서 실내 구석구석을 흘러 창문과 현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실내 집기 등 장벽이 있으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물체가 내뿜는 기 상호 간의 충돌로 인해 와류를 일으키거나 불규칙하게 흘러 주거 공간 내의 생기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실내의 생활 공간에서 변형되거나 불안정한 생기는 거주자의 인기에 직접 작용하여 인기를 나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공간에는 기의 흐름을 부드럽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기의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곰팡이 냄새입니다. 곰팡이균의 번식은 내부 구조상 기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반드시 적절하고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래까지 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시멘트 접착제, 페인트 등으로 인한 새집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곰팡이균으로 인한 헌집증후군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공기의 적정한 순환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생기의 유동성과 연관됩니다. 생기는 살아있어서 정체되면 변질되기 마련이므로 일정한 유동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유동성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유동성이 좋습니다. 기는 공기의 흐름을 타므로 바람이 순환의 매개체이며 공기 중에 포함된 습기의 양을 좌우하는 물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실내에서의 생기 순환 이론을 중시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출입문과 창문의 크기와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방향은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이것이 자양이론의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내의 구조와 집기 배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실내의 가구나 집기 배치에 관해 전통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그런 이론이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도 지기와 천기 그리고 자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땅과 건물의 결함이 없어야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부 구조와 집기 배치 이론만을 적용하여 좋은 주거 환경을 꿈꾸는 것은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생활 공간의 생기 활용은 반드시 작은 개별적인 사안보다 전체 공간을 하나로 보고 큰 틀에서의 생기 순환 원리를 이해하는 대원칙을 중시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 내에서 생기가 하나로 흘러가므로 순환이 부드러워야 하고 순환 과정에서 물체에 충돌되지 않아야만 그 흐름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개별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기의 순환 원리를 인식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기가 집안 구석까지 부드럽게 순환해야 하고 생기가 실내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용히 들어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좋은 집이 됩니다. 기의 흐름은 집안에 유입되는 바람의 방향과 큰 연관이 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체마다 각각 다른 일정한 크기의 기를 발산합니다. 또 그 기는 물건의 모서리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실내에서 크기가 다른 가구를 배치할 때는 모서리 수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붙여서 배치하고
특정 가구가 튀어나오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구조상 함몰된 공간은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구의 앞쪽, 즉 실내 공간 쪽을 일직선이 되도록 심플하게 배치해야 좋습니다. 붙박이장이 생기순환에 좋은 이유도 심플하면서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구석이나 커버해야 할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기의 와류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거실에서는 바닥 면적의 10% 이내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 배치 시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모서리 부분은 화분이나 덩굴 식물 또는 거울 등으로 보완하면 흠을 일정 부분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가구는 사람과의 조화와 출입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모양은 오행, 색상은 오색 간의 상생의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면 더욱 좋지만도 큰 비중을 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가구는 사람이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머무는 곳에서 가능한 멀리 배치해야 좋습니다. 특히 큰 가구는 머리맡이나 소파, 침대 가까이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강한 기를 발산하는 큰 수석을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집안의 벽품 창고처럼 활용되는 방은 잡기의 근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은 사람이 자주 출입을 하고 가급적 방문을 열어두어서 인기를 소통시켜야 좋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등 오래된 물건 중에서 사람의 인기가 많이 묻어 있는 것도 사람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리전동되지 않으면 기가 흐트러져서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에 집착하면 좋은 생기까지도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서의 쪽문은 내부의 기가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새어나가게 하고 기의 흐름상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내부 기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지 않는 문이나 나쁜 위치의 문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법상으로 쪽문은 잡기의 출입구로 보지만 특정 공간에 기가 새면 바람이 들게 되므로 만병의 원인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쪽문의 공기 유통은 안정된 내부 생기의 비능을 초래하므로 좋지 못합니다. 과거 주거 환경이 좋지 못했던 시절에 겨울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얼마나 시린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 공간에 형성된 생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큰 원칙을 토대로 하면서 작은 것에 비중을 두지 말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